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새벽 3시 45분입니다. 어제 생방송을 하고, 제가 일단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달러와 환화를 어느 정도 갭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걸 어느 정도 고려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로서는 그 다 자리값이 오지 못했어요. 좀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저도 뭐 사람이니 저도 이렇게 뭐 시황 맞았다 틀렸다를 논하기 전에 제 시황이 맞아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들어가면 좀 제가 편하게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좀 수익이 나면 여러분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좀 나오지 않아서 일단 한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4시간 차트를 켜보면 우리가 달러죠? 원하죠? 요 구간이었습니다. 요 구간. 제가 공급방 분들한테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 상승에서 요 정도쯤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일단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다른 그런 이제 지표적인 거래량적인 측면이라서 이 구간보다는 조금 더 낮게 설정을 할 786 정도의 설정을 해서 여기서 체결이 되길 바랬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지금 김파가 이게 붙어있는 차트잖아요. 김파가 여기 붙어있는 차트, 여기 8% 정도 붙어있던 차트인데요, 순간적으로 13%를 넘어갔습니다. 김파가 빠질 때 안 빠지고 한화가. 그래서 달러 차트는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변명처럼 느껴지실 텐데, 달러 차트는 이렇게 정확하게 그 자리를 치고 갔어요. 여기 보시면 요 저점에서 요거죠, 그죠? 이게 이제 881을 친 것 같거든요. 786이 아니라 881을 때린 것 같은데, 786이 아니라 881을 친 것 같은데, 786 정도가 된다고 하면 여기가 돼요. 여기 요 자리, 요 포인트, 그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그래도 뒷퍼가 있으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봐서 요 자리잖아요, 그쵸? 6,50만원. 저희 방송은 리딩도 리딩이지만 저희 관점을 공유하고 어느 정도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깊이 있게는 못 드립니다. 오히려 잘못 배우시면 안 배우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배우실 거면 공방 노크를 두드리십시오. 2달만 딱 공부하시면 돼. 2달 공부하시고 책 오지게 읽으시고 카페에 있는 자료 계속 돌려보시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해도 분명 올라갈 겁니다. 근데 엘리어트 파동은 제가 방송에서 쉽게 말 못한 이유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786 얘기할 때도 618 얘기도 할 때도 있긴 한데 그런 포인트들이 이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공방 노크를 두드리시고 그런 분들은 그 외적인 요소들 그리고 보조지표를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짝수 계획차 다음 달 6월 달에 노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조조지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은 순간적인 변화 정도만 인지할 수 있으면 되는데 변론을 하고 요 자리가 어쨌든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뭐 임펄스는 뭐든 상승 1파동 그것에 대한 논제는 접어두고요. 앞에 것과 뒤에 게 다르죠. 그럼 다르다는 뭔가요? 다르다.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가 차트를 공부하실 적에 확실한 요소와 불확실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너무 빠져있지 마시고 요걸 좀 챙겨보세요. 자, 확실한 요소는 분명히 앞에 있던 차트의 모양새와 흐름, 진동이나 이런 것들과 여기가 다르답니다. 다르다는 것은 캔들의 모양과 더불어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상승 1파동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은 생각을 했습니다. 수렴 항보하고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 규모랑 이 규모는 다른 거예요. 그럼 어설프게나마 다시 상승 다이버전스를 그려줬죠, 그쵸? 그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매매를 해보고 786 자리였던 6,450만원 전후 그래서 6,500에서 6,400 정도 사이에 매수를 한번 깔아봐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건 단타고 요건 단타고 그리고 요때도 매수하실 때 비트보다는 오히려 알트 쪽에 제가 눈여겨보는 알트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이오스였어요. 이오스. 제가 공방분들 아시는데 제가 이오스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작년에는 이더리움, 작년에는 라이트코인, 그리고 올해는 이오스다. 저는 바닥을 좀 기는 걸 좋아해요.
이걸 갖다가 뭐 저희 그 어린 친구들이 똥물리에라 그래. 똥물리에.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캐릭터들이 좋은 캐릭터에서 엄청 좋은 막 OP 오버파워라 그래서 좋은 캐릭터들 막 하고 많이 가는 종류를 하는데, 저는 똥물리에라 그래서 안 좋은 캐릭터들 개척하는 걸 좋아했어요. 항상 이게 성격이 좀 맞는 것 같아. 그런 애들을 그냥 양념을 쳐서 매집을 계속 해 나가는 걸 되게 선호를 해요. 그렇게 보는 게 재밌더라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얘가 이오스를 좀 눈여겨보고 있었었고, 하여튼 요 타점에서 이오스랑 알트코인들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제 복습을 좀 하자고요. 지금은 말씀드린 흐름이 지나갔으니까. 자, 요 타점이죠. 그쵸? 시간은 아마 거의 똑같을 겁니다. 시간은 거의 동일할 거기 때문에, 달러를 볼까요? 네, 달러를, 요 자리죠? 달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5분 정도 차트를 켜서 달러를 보게 되면, 5월 5일 오전 9시, 5월 5일 새벽 1시, 그러니까 2시에서 9시 사이, 이게 두 번의 저점이 존재를 했네요. 그쵸? 여기가 더 저점이네. 거래가 들어왔으니까 한 번 정도 빠지는 건, 폭등했으니까 한 번 정도 이탈되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손절이 나고 날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래가 폭등되면 한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찰을 걸고 여기서 한번 배팅을 하는 정도. 하지만 하락 배팅이니까 많이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10%, 30% 요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면 리버셜이 나오면 여기서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공식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그죠? 5파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여기서 한번 매수를 노려보세요. 5분봉 차트도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요거에 또 예쁘게 등장을 하고 있죠. 5개의 반응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요건도 있고, 그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노? 이게 1파가 되고, 1파, 여기 2파, 3파가 되고, 그쵸? 3파가 되고, 그 다음에 4파, 5파가 등장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요 정도에서 잡아볼 수,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요 구간에서 요 정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예시입니다. 이건 엘리어트 파동 예시. 이게 이렇게 갈 것이다가 아니라 5분봉 작은 디테일은 좀 많이 안 맞거든요. 잘.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하는 게 일단은 유리합니다. 요 3파의 그 가능성이 좀 있죠. 거래가 또 더 들어왔으니까. 변론으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786 자리에서 또 저항을 먹고 있습니다. 786 자리에서 요 하락에 대한 78.6의 저항을 좀 먹고 있습니다. 그쵸?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맞는 저항을 먹고 있어서 지금 타점을 노린다면, 외수 타점을 노린다면, 이제는 달러로 봤을 때 달러가 더 우선이라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쵸? 요 정도, 한 6,000, 5,600, 56,600불, 700불 사이 요 정도에서 일단 노려보시는 게 무난해 보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손절을 지키셔야 돼요. 요 자리는 손절입니다. 지키시고 단타를 노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 시간을 한번 보자. 5월 5일 9시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UTC 아니라 아침 맞죠? KST 맞죠? 네. 지금이 새벽 4시니까 맞네요. 자, 제가 보고 있었던 도찌입니다. 도찌는 제가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도찌는 건드리지 마라고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에 방금 뭘 보여드렸냐면, 또 본대는 또 할게요. 요거는 지금 새벽 1시잖아요. 그렇죠? 도찌는 30분 차트에서 어차피 여기일 겁니다. 오라이 9시 여기네. 그죠? 도찌 여기네. 여기 그쵸? 자, 요때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똑같아요. 지금 비트가 여기서 반등을 했을 때 도치가 여기서 이만큼 갑니다. 그죠? 요때 단타를 노리시는 건 괜찮아요. 사실 제가 도치를 건드리지 말으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죠? 요거 여기였어요. 그리고 요거는 변매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 원유띠 수제자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반등 잘 먹는 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단순히 이제 리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좀 연구를 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나아지셔야지. 그죠? 한생보다 더 잘 하셔야. 저는 많이 못 벌거든요. 단딩이가 작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잘 되시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소소한 후원 받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자, 좀 있으면 수제자님 나오실 듯 그랬죠. 수제자님 그 도찌로 단타를 치고 있었잖아. 단톡방 계시는 분 아시죠? 그래서 제가 도찌에 대한 반등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1시에 10분, 5분, 10분짜리 여기잖아요. 그쵸? 5분. 3분 여기잖아요. 여기서 반등해서 여기서 쭉 반등해서 10% 정도 반등이 등장하게 되죠. 10%. 거의 딱 10% 정도 되네요. 그럼 한쌤이 왜 여기서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왜 한쌤이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죠? 보이십니까? 뭔가? 거래 들어오는 거 보이십니까? 거래 들어오는 거, 그쵸? 거래 쭉 늘어나요. 그리고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요. 5분봉보다는 제가 3분봉을 아까 순간적으로 봤거든요. 재미삼아 3분봉에서 예쁘게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줘요. 이런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죠? 근데 이 포인트는, 가격에 대한 포인트는 어느 정도 견적을 두고 계셔야 돼요. 어느 정도. 어떻게 되냐면, 다시 공부방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죠? 여기 보이십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있죠? 거래가 아주 폭등되었던 요 구간들이 존재를 합니다. 4시간 차트 좀 펴볼까요? 그렇죠? CE평이 존재를 하네요. 그죠? 일본 켜볼까요? 로고는 안 나오고 4시간 차트를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쵸? 4시간 차트 CE평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여기 앞에 거래가 아무 크게 터졌던 뭔가가 있다. 그쵸? 그럼 여기서는 보통 어떻게 됐다? 거래가 터졌던 건 뭐다? 거래가 많이 들어왔다는 건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드렸나요? 제가 녹화를 3번째 떠서 확실성,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게 있단 말이에요. 반등할 것이다 라는 건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건 뭐다? 저항이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저항이 크다. 제가 딱 좀 더 카톡을 켜서 좀 메모를 좀 해야 되겠어. 생각이 난 김에 교육방송 찍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파동 잔체에서 눌림목에 대한 비율까지 같이 체크해 두시면 이 포인트가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그럼 그 근처에서 아까처럼 작은 분봉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 거래가 폭등하면서 다이버스 나오려고 하면 그때 단타를 노리시는 거예요. 아마 원윤티 수제자님이랑 아마 제가 말하는 거랑 큰 차이 없을 겁니다. 그죠? 도찌는 그런데도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도찌가 아직 죽었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직은 안 죽은 것 같은. 근데 건드리지 마세요. 도찌는 1달러 개불. 그냥 얘는 그냥 건드리면 개입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제부터 도찌 건드리면 개입니다. 원효띠 수제자님이나 고수분들 제외. 자기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 제외. 제 방송 듣고 있는 더 갈까봐 사시는 분들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더리움 클래식도 보겠습니다. 같은 시간대를 보도록 하죠. 5시였다, 그쵸? 1시간 차트는 5시 정도니까 5월 5일 5시 05시였죠. 05시 요때였죠. 요때, 그죠? 1시 요때. 비트코인 다시 보도록 하죠. 비트코인 로고가 요때 두 개잖아요. 그쵸? 9시 아닌데? 요건가? 요거구나. 요거 1시 9시 요거잖아요. 그쵸? 이더리움 클래식. 그냥 이더리움 1일 차트는 1시간 차트. 이더리움은 조금 다를 겁니다. 이더리움은 조금 다를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더리움이 이제 그거니. 이더리움은 지금 비트코인 족보가 아니라 아까 우리 옛날 디파이 종목들 있잖아요. NFT 이런 종목들 먹고 먼저 올라간 놈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이제 조금 다를 거고, 비트코인 족보인 애들, 비트코인으로 태어난 친구들 있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니지 않느냐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이때 9시 급등. 리플 또 조금 다를 겁니다. 리플도 그래도 어쨌든 9시 그래도 그 반등은 하죠. 그렇죠. 비트코인 캐시 대박이죠. 9시 요때, 그죠? 요때는 9시 1시 9시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오스, 제가 이제 요거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오스 9시, 그렇죠? 1시 9시 급등. 비트코인 골드 마찬가지일까요? 안 봐도 뻔해요. 1시 9시 그 아니네, 여기네. 그렇죠. 9시 비슷하죠. 전반적으로 네오는 좀 약할걸. 그치? 라이트코인 많이 갔을까요? 비트코인 쪽 보니까
9시 좀 많이 가긴 했죠. 조금 아쉽네. 퀀텀도 마찬가지. 비트코인 쪽 보니까 9시.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 알트코인 봐주세요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여기서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비트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전반적인 큰 흐름이나 이런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BTC 차트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BTC 차트.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으실 때는 비트코인이 매수 타점에 도달했을 때 예뻐 보이고 내가 갖고 싶었던 매력적이었던 종목들을 이제 주워 담으시면 그게 손해를 볼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물론 한쌤이 맞았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안 왔으니까. 근데 원래 원화로 말씀드리고 이렇게 오차를 제가 계산을 하면서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미 네 이익은 6,500만 원에서 여기 살아 했잖아. 근데 뭐 100만 원이 오차, 100만, 1000만 이상 오차하는데 이걸 갖다가 100만 원이죠. 100만 이상 오차하는데 이걸 갖다 맞았다고 주장하면 그건 개새끼지. 그렇죠? 근데 달러는 맞았잖아. 아쉬워서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에 또 잡자고. 여러분들 다음에는 우리가 이걸 잡아내자고. 그쵸? 여러분 공부하실 적에는 차트를 보시다 보면 그냥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순간이 생겨요. 지금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변화가 생겼는데 얘를 기준으로 눌림목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를 저점을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오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고정하는 게 좋겠고, 여기를 운이 좋다면 1, 2, 3, 4, 5파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능성. 그래서 이게 임펄스 파동이 생길 수도 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여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좀 더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고, 그래도 결시황은 달라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시황은 달라지는 게 없는 게 뭐냐면 달러 다시 보신다면 지금 현재 이 반등 안에서 지금 여기 조정이 나왔고 다시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차점을 노려봐라 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못 잡혀서 되게 아쉬운 상태고, 숏은 방금 요 타점에서 살짝 들어가 보시는 건 나쁘지 않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숏 잡았던 분들 여기 입절 못 하셨으면 그건 팔자고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다가 한 번 더 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 여기 도달을 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미련 없이 또 살짝 터나가지고 이때 만약에 하와는 고점을 뚫고 또 8천을 넘어가는 흐름이 등장하고 만약 외환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말할 것도 없죠. 그냥 한동안 푹 쉬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 흐름.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요 가능성은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름에는 한번 기회가 남기지 않을까. 요 구간 이제 알트코인 마지막 랠리 시장인데 우리 저희 타점을 그냥 정확하게 못 잡아서 제가 또 지금은 편하게 또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네요. 죄송합니다. 한쌤이 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일이 있다고 뭐 싫어요 누르면 어쩔 수 없고, 하지만 달러로 보고 하신 분들은 알았을 거예요. 제가 달러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많이 들었으니까 변명 좀 하겠습니다. 달러 차트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한쌤이 6,450을 하려고 얘기했는데 6,500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달러를 기준으로 말을 했을 텐데 달러 차트를 보자고 달러를 왔네 여기 사봐야지 하셨던 분도 수익하셨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타점을 지키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또 늦었지만 등산을 한번 비술산이라는 곳을 가보려고 해요. 아마 참고선 거의 다 졌을 것 같은데 못 갔어요. 제가 지난주 바빠서 못 가서 꼭 보여주고 싶어서 일단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시고요. 타점을 못 잡았으면 짜증난다, 승질난다 이 정도로 넘기시면 게 좋아요. 지금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여기서 더 갈까봐 매수했다. 여기서 더 갈까봐, 여기서 더 빠질까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게 스캘핑이라고 해요. 이거를 작은 그림에서 하면 스캘핑이거든요. 이게 이제
오면 판다, 가면 판다. 이게 스캘핑이에요. 스캘핑 구간이에요. 큰 그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져요, 되게. 그게 사파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면 그냥 계속 조금씩 그냥 계속 들고 계세요. 옛날부터 샀던 분들은. 자, 여기서 다 팔라고 했으니까 변명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팔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다 팔라고 하고 여기서 사라고 하고 단타 쳐도 된다고 단타 쳐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사고 꽤나 많이 여기서는 그냥 사셔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주워 담으셔도 좋습니다. 1표를 쓴단 말이야. 김포를 계산해서 어느 정도 맞추지만 저도 요만해졌나봐요. 김포를 계산하다가 시작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먹었으니까 다는 못 먹었을 거예요. 다 먹은 사람은 다 먹으면 안 되거든. 적당히 여기서 좀 덜어내고 요거는 좀 배고프게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막 거의 다 줄여도 있고 여기서 잡으신 분 또 계시겠죠. 저기 난 사람이 또 잡고 그래서 이게 플러스는 계속 플러스로 붙어 나가요. 진짜로. 그래서 이 다음은 지금 이 정도가 될 텐데 6천만 원 전후 혹은 이제 들어 올릴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될 텐데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그렇죠? 타점이 지나가 버렸으니 못 잡으면 어쩔 수가 없다. 자, 이오스는 만 원을 쭉쭉 넘어서 가주기를 바라고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알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변화가 나왔죠, 그렇죠? 얘를 기준으로 하세요. 알트들 얘를 기준으로 여기서 따라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샀어요. 다시 제가 요걸 이오스를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서 사가지고 가다가 6,400에 매수 걸었는데 또 김포 때문에 체결이 안 돼요. 6,470에 걸었는데 짜증 확 나죠. 짜증 나요. 그래서 여기 다시 샀어요. 이게 스크래핑이에요. 따라갈 때도 있어야 돼. 고정 딱 넘는 순간 거래 딱 붙었잖아. 다이버너스 만들고. 그래서 다시 샀어요. 그리고 다 팔았어요. 그리고 다 여기서 안 샀다. 그래서 다 팔고 나서 기다렸다가 여기 다시 따라 붙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수익 또 즐기고 있거든요. 물론 풀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공개 고백하건데 약간 100만원에서 200만원 남짓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또 한 300, 400이 되면 또 나중에 더 쌤 되면 1000만원이 되고 1000만원이 되면 또 나중에 또 거기서 2, 300만원 또 남겨서 또 돌고 이렇겠지. 계속 저는 돈을 모아서 집 살 거거든. 나 2023년에 집 사야 돼. 대출 없이 집 사는 게 목표예요. 가격은 한 5억 정도. 내가 많지 부자는 아니죠, 그죠? 또 집이 이제 대출해서 이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제 내 2년 남았잖아요. 집 사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 뒤에 1년 반에서 2년 뒤에 5억 이상이 되는 집을 대출 없이 사는 게 목표예요. 10억 정도 되면 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대구역 옆에 아파트가 좋은 게 지어지더라고요. 대구역 바로 뒤에 자이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너무 탐이네. 그 위치가. 그 아파트나 아니면은 저기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여기가 지금 7곡 3지구인데요. 대구분 아시죠? 저기 경대병원 근처에 전원주택 하나 짓고 살고 싶어요. 소박하지만 꿈이지만 어쩌면 되게 큰 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국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고 저는 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행복을 위해서 욕심 조금만 줄이시고 그죠? 좋은 자리 딱 마음에 딱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매수 타점 이렇게 노려보시고 제 가이드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